한결의 한 민족의 영산 백두산, 중국 영토가 아닌 한반도 영토 동쪽 하늘 최고봉인 백두봉에 올라 시시각 변화하는 대자연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손에 손잡고 희망의 노래 부를 날을 기원해 봅니다. 아득한 옛날, 하느님의 작은 아들 환웅께서 여러 차례 인간 세계에 내려가고자 하자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의 뜻을 아시고 하계를 두루 살피시더니 태백, 곧 백두산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라 여기시어 아드님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고 내려가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해발 2744m, 동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은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산이다. 예로부터 산 꼭대기가 긴 겨울 동안 흰 눈에 덮여 있어 백두라 하였거니와 그만큼 접근이 어려운 신령스러운 명산으로 이 일대 민족들의 숭배를 받아왔다. 멀리 반만 년 전 우리 민족의 개국 신화가 태어난 곳, 하늘의 뜻이 우리 민족에게 전해진 곳, 한반도와 만주를 무대로 한 우리들의 역사에서 언제나 마음과 혼이 모여지던 곳, 우리와 형제였던 여진과 말갈의 고향이자 성스런 숭배처였던 곳. 그러기에 이 산은 이 땅의 모든 산들의 아버지요 우리 민족의 종산이다. 백두산은 1년의 반 이상이 눈과 얼음에 덮여 있다. 산 꼭대기에는 7월까지도 눈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엄혹한 여기 겨울은 이 일대를 눈과 얼음으로 덮으며 산봉우리들을 더욱 백두답게 해준다. 산의 봉우리나 산등성이 산허리 모두가 백색에 뒤덮여 있을 때에도 백두산에는 뜨거운 열수가 솟아나고 그것이 주위를 녹이며 흘러 마르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를 세상에 전해준다. 우리 민족을 동아시아의 주인공이 되도록 기상과 의지를 채워준 이 산의 그 뜨거운 에너지가 이제 서서히 백두산의 봄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리라.
백두의 봄은 무척 더디다. 우리나라 전역이 이미 무더위로 접어들어가는 6월이 돼야 비로소 봄이 시작되고 실제로는 7월이 돼야 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봄이 오면 마치 겨우내 준비했다는 듯이 모든 풀과 나무들이 일제히 꽃을 피운다. 성급한 관광객들은 봄이 완전히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다. 과거 우리는 백두산의 남쪽 고원지대를 통해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지만 백두산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자 중국 측이 서쪽 언덕을 타고 정상에 오르는 코스를 개발했다. 나무와 철란간으로 만들어진 1,400여 개의 계단을 참고 걸어가면 고대하던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거기 구름 속에 숨어있는 천지를 보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아직 겨울에 매서운 기운이 있어서인지 천지의 물은 사파이어보다도 더 파랗게 미세먼지에 찌든 우리의 눈을 씻어준다. 천지 주변에서는 작은 꽃들이 막 잎을 내면서 관광객들을 환영한다. 백두산에 봄이 온 것이다. 정상에 봄이 오는 동안 서쪽으로 오르는 길목에 있는 협곡에는 벌써 봄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백두산 일대에 자생하는 식물은 약 1,400여 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경제성이 높은 식물만 해도 800여 종이나 된다. 금강산처럼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이 많아 금강대협곡이라 부르는 이 협곡에는 얼음 녹은 물들이 좁은 틈 사이를 빠져 뭐가 그리 급한지 밑으로 달려 내려간다. 계곡 주변의 화성암들은 나뭇잎색을 돋보이게 하는 붉은 벽돌색으로 계곡의 물을 보호해주는 담벽이 된다.
백두산 일대는 야생화의 천국이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때로는 수수한 각양각색의 고산 관상식물이 6월 초부터 피기 시작해 7월이면 활짝 피었다가 8월이면 지기 시작한다. 넓디 넓은 벌판에는 갑자기 꽃이 피기 시작해 산천을 다양한 색으로 물들인다. 하늘에서 보면 한참을 날아가도 끝이 없는 화원이다. 천지 호반에는 사철 푸른 만병초, 곱향나무를 비롯해 들쭉나무, 담자리꽃, 바위들꽃, 콩버들, 하늘매발톱꽃, 장군풀, 가솔송 등 희귀한 식물과 약재들이 꽃을 활짝 피운다. 그러기에 백두산은 야생꽃과 식물들로 하늘 정원을 이룬다. 백두산의 식물들은 일반적으로 꽃이 크고 색도 선명하며 강한 향기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밀봉이나 벌 등을 끌어들이는 일종의 생존 전략인 셈이다. 산림 한계선 위 해발 1900에서 2000m 사이에는 큰 금매화, 좀참꽃, 담자리 꽃나무 등 떨기나무들이 섞여 자라고 있다. 그러나 백두산을 명산으로 만드는 것은 역시 미인송을 비롯한 엄청난 산림이다. 백두산은 높이 약 2000m 이상의 고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산림으로 덮여 있어 문자 그대로 수해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이 일대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산림 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다. 백두산의 나무는 아한대성 나무들이다. 이깔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사슬의나무, 두메오리나무, 차양버들, 백두산 자작나무가 큰 숲을 이루고 있다. 봄이 되면 비가 내리고 눈이 녹아 곳곳에 폭포들이 힘차게 내려가고 있고 물속의 잉어나 생명들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평화롭기 그지없다. 자연 소천지 주변의 사슬의 나무들도 고산지대를 상징하는 보라색 꽃들과 호수 주위에서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그것이 보는 사람의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거대한 수림을 이루고 있는 이깔나무는 잎 갈이 변하여 이깔로 된 침엽수로서 고운 곶갈처럼 뾰족하다는 뜻이다. 따뜻한 곳보다는 추운 지방에서 더 잘 자란다. 바늘 같은 잎들이 봄이면 연한 순을 내밀어 쑥쑥 자란다. 제아살림은 화산 지형이었다가 풍우에 깎여진 깊이 80에서 90m의 계곡 속으로 맑은 물이 마치 동굴에서 나오듯 솟아나고 있고, 계곡물 주위에는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이끼류들이 깊은 밀림을 형성하고 있어 신비함이 이룩되었다. 해발 1500m 이하에서는 분비나무와 잣나무가 많이 자란다. 고도가 낮은 곳에서는 가문비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좀비나무도 무리지어 서 있다. 키가 큰 나무들 밑에서는 이끼류가 무성하게 자란다. 예전에 백두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북쪽 가파른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거기에 천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다. 이 물이 동북쪽 만주 땅 2000km를 달리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인 흑룡강으로 이어진다. 상류에는 백두산에서 솟아오르는 온천이 솟아나온다. 백두산이 살아서 화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로 보이는 이 온천들은 이도백화를 따라 크고 작은 13개의 온천공에서 솟아나온다. 계란을 삶을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어서 관광객들에게는 피로를 푸는 휴식처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예전에 중국 측의 지정 차량으로 올랐던 천문봉 기상대. 그 옆길로 관광객들이 이제 쉬지 않고 오르고 내린다. 화산석이 많은 천문봉에 오르면 드디어 곧바로 천지를 내려다볼 수 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짙은 초록의 이 천지. 손에 잡았다 놓으면 초록의 물감이 주르르 흐르는 듯 못가에서는 연초록이던 것이 가운데로 갈수록 진초록에서 검푸른 초록으로 바뀌면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신비감을 불러일으킨다. 그 검푸른 초록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운이 있다면 외경의 마음에 저절로 두 손을 합장한다. 정상의 천지를 보기 위해 마련된 굽이굽이 오르는 북쪽 비탈 중간쯤 되는 불로봉 동쪽 면에는 온폭 들어간 지형이 있다. 때로는 모래와 자갈을 휘날릴 정도로 엄청난 힘의 바람이 1년 내내 불어와
걷기도 힘든 이곳이 흑풍구다. 이곳에서는 멀리 백두 폭포로부터 이도백화로 내려가는 긴 물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송화강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산의 물줄기는 백두산의 긴 역사를 말해주는 듯 봄이 되면 쉬지 않고 흘러내린다. 산기슭의 모든 동식물들은 이 물을 받아서 자라면서 여름을 준비한다. 천지 주변의 화구벽은 약 4,500m의 높이로 거의 90도의 절벽을 이루고 있어서 천지 수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북한 땅 병사봉 동쪽과 달문 부근뿐이다. 남북 길이 4.9km, 동서의 너비 3.4km, 둘레 13.11km에 이르는 천지는 수질이 무색, 무취로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플랑크톤이 없어서 물고기는 물론 개구리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식수로서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천지의 물은 북쪽의 화구벽, 곧 승사하에 뚫린 달문을 통과하여 넘쳐 흐르면서 거대한 백두 천지 폭포를 이룬다. 천지는 겨울에는 4m 두께의 얼음이 어는 관계로 달문으로 물이 흐른다는 것은 곧 백두산에 봄이 와서 생명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본격적인 알림이다. 힘차게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는 수직으로 68m나 된다. 백두산의 힘을 대변하듯 엄청난 굉음을 울리며 힘차게 내린다. 그야말로 비류가 직하하고 있다. 그 위세에 눌려 관광객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이에 백두산 천지에 숨어있던 거대한 용이 하얀 물거품 속에서 7색 무지개를 밟고 하늘로 날아오르며 크게 포효를 한다.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백두산이 비로소 여기 백두 천지 폭포에서 가슴을 열고 사방 천지에 우렁찬 생명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의 봄은 6월 말에 시작돼 7월 한 달뿐이고 여름도 8월 한 달뿐이다. 그러나 그 여름이야말로 백두산이 가장 많이 자신을 보여주는 때다.
조금 전까지도 하늘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순식간에 색깔을 바꾼다. 하늘이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아침 해가 새빨갛게 익은 얼굴을 내미는 것이다. 이 해를 보기 위해 칠흑 같은 새벽 어둠 속에 칼보다 더 예리한 바람을 맞으며 사람들은 백두리에 오르는 것 아닌가. 용광로의 뜨거운 쇳물처럼 시뻘건 불덩이가 힘차게 용트림을 하면 그 장엄한 모습을 본 누구의 입에서든 절로 탄성이 나온다. 그 태양의 빛이야말로 삼천리 오천리 우리의 강산을 비추는 생명의 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의 대지가 하늘과 맞닿은 곳, 하늘이 그 기운을 인간에게 내려주는 곳, 이 백두산 산마루에서 우린 먼 옛날 우리 민족을 만들어주신 하늘의 섭리를 생각한다. 환웅을 통해 신시를 열어준 그 마음을 생각한다. 동아시아의 이 드넓은 대지에서 모두가 마음을 열고 온 누리가 평화로운 하나가 되라는 당신의 뜻을 되새긴다. 그러한 당신의 뜻과 마음이 백두산 산허리 깊은 곳에 주름처럼 남아있다. 백두산 화산 폭발로 생긴 V자형 계곡으로서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압록강 대협곡, 오랜 시간 불과 물이 다투어 깎고 다듬어 만들어낸 솜씨들이다. 백두산의 에너지가 분출할 때 나온 화산용암과 화산재가 빗물에 흘러내려 곳곳에 기둥처럼 절벽처럼 굳어져 멋진 경관을 자랑한다. 그 긴 시간의 역사가 탄화목으로 남아 긴 협곡을 가득 채우고 있다. 돌아보면 백두산이 얼마나 너그러운가. 완만한 산허리는 계절을 최대한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다. 나지막하게 땅에서 피던 꽃들보다도 더 빨리 자란 나뭇잎들이 곳곳에서 초록의 비단옷이 되어 허리를 뒤덮고 있다. 백두산 몸통 속에 잠겨있던 수분들이 서남쪽으로 모여 내가 되고 강이 되면 그 자락에 마을이 들어서서 사람들은 그 물로 생명을 나눠 갖는다. 백두산 일대는 지형적 영향으로 습기를 가진 대기가 강제 상승되어 강수량이 주변 지역보다 많다. 과거 1970년 이전의 연 강수량이 1407mm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비가 많은 곳에 해당한다. 고를 타고 모여드는 물들은 흙을 씻어내고 바위를 깎아내어 곳곳에서 나무기둥 같은 돌조각을 빚어 이 세상이 아닌 세상의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이곳에는 세상에 온갖 풍경이 있으니 이름하여 망천하 풍경구다. 작은 물방울들이 바위를 뚫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현실임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
산 정상에서 새벽 추위에 꽁꽁 얼었던 마음, 천지를 보기 위해 험준한 길 오르느라 목이 말랐던 참배객들은 백두산 서쪽 자락에 펼쳐지는 이 멋진 폭포들의 향연 속에 모든 피로를 잊어버리게 된다. 짧은 여름 해는 나무뿐 아니라 키 작은 풀에게도 가장 소중한 생명력을 주고 있어서 꽃들은 벌 나비를 끌어당기는 진한 색깔과 향기로 온 산을 감싸준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클수록 몸에 좋은 약성분이 만들어진다 했던가. 백두산 자락 깊은 숲을 속에서는 아름다울 뿐 아니라 몸에도 좋은 식물들이 갖가지 색깔과 자태로 천상의 화원에 손님들을 초대한다. 백두산 주변의 작은 못들이 자신의 얼굴을 자신 있게 내보이는 것도 바로 이 짧은 여름 한 달이다. 물속에서도 물가에서도 여러 생명들이 외부의 적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멀리 남쪽에서 서쪽에서 오신 손님들이여, 이곳에서 마음의 때를 씻어가세요. 이곳에서 시간을 잠시 잊어버리고 조바심과 걱정을 덜어내시고 편안하게 있다가 가세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다. 백두산의 남쪽 북한 땅 드넓은 고원에서는 멀리서 어머니 백두봉이 굽어보는 가운데 나무와 나무가 바다가 되고 그 속에 작은 식물들이 진한 영양분이 되어 또다시 내일과 후손을 위한 생명력의 저장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야생화는 세계적으로 다 특이하지만은 아마 고도 관계로 그런지 백두산에서는 그 아름다운 천지를 감싸고 자라는 그 우리나라 야생화가 거기도 똑같이 있는데 같은 꽃이라도 기후 조건에 따라서 작고 색깔이 강렬하고 이래서 누구나 사진 식물가 이용로 박사님 하고 저하고는 백두산에 맨 처음 올라서 그 천지물을 먹고 자라는 그 야생화에 대한 그 감동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북위 42도에 위치한 높이 2750m의 백두산은 이 여름에 완연히 야생화의 천국이자 천상의 화원으로 변신해 있다. 수목 한계선을 넘은 지대에서는 남녘에서는 아예 만날 수 없거나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북방계 식물들을 대거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그 이름도 우리가 쉽게 들어보지 못한 것들이다. 전에는 발로 걸어도 다 못 보던 천상의 화원 속의 수많은 미녀들,
카메라 속에서 만나는 미녀들은 모두가 저마다의 용모와 의상을 뽐내고 있다. 또한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나 의상이 아니라며 맑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꽃들도 많다. 이제는 하늘을 낮게 날 수 있는 카메라가 얼굴뿐 아니라 몸매까지도 아름답게 담아내어 보여줌으로써 백두산의 아가씨들은 이 짧은 여름이 많이 아쉽긴 하겠지만 그리 서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우리 백두산의 구석구석은 드넓은 고원대지를 최대한 누비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화려한 여름 축제를 개발해서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용암으로 천지를 덮은 얼음을 녹이고 남북의 장벽도 무너뜨리면 언어와 생각과 사상의 장벽을 넘는 광활한 백두산 신시가 이곳에 다시 열릴 것이다. 동아시아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생명과 환희의 합창을 함께 부를 것이다.